이번 수업에서는 베이지언 에스티메이션에서 파트 2의 두 번째로 라이크리후드와 프라이어에 대한 개념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베이지언 에스티메이션과 베이지언 에스티메이션의 개념,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존재했던 두 가지 라이크리후드와 프라이어가 있었는데요. 라이크리후드와 프라이어의 개념과 간단한 이그젬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크리후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크리후드란 사전의 학습 또는 관찰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와 정보 간의 특징 또는 조건부 확률 분포다라고 제가 규정을 해놨고요. 또 중요한 의미는 어떤 우리 관찰 데이터인 옵저베이션 데이터와 어떤 추정하고자 하는 정보 간의 유사한 정도를 비교하는 기준,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라이크리후드를 표시해 봤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이그젠플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서 좀 이제 이해를 도모하겠지만, 자, 먼저 라이크리후드의 모양은 이렇게 인포메이션 정보에 해당하는 신호에 해당하는 변수가 조건이고, 옵저베이션에 해당하는 변수 사건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확률 부분인데요. 이 예제를 우리가 한번 통신 신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먼저? 자, 익숙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보면 관찰 데이터는 수신 측에서의 신호 Y1, Y2예요. 옵저베이션인 거죠. 우리가 이런 신호를 받았을 때, 확인했을 때 이렇게 돼요. 자, 추정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원본 신호죠. X1이나 X2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I와 O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했고요. 그러면 라이크리후드에 해당하는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늘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왔지만 인포메이션 X1이나 X2가 주어져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옵저베이션 Y 수신한 것에 대한 확률 뭐 0.7이든 0.2든 우리가 계속 계산해 왔던 이런 형태의 확률 값이 문제 자체에 그대로 주어져 있죠. 그러한 확률 분포가 사실은 학습과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건데 어떤 건가요? 바로 조건부 확률 분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라이크리후드라고 하는 이 모델 자체는 대부분 이 확률 자체는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해해도 돼요. 자, 참고로 Y1이나 Y2 같이 옵저베이션 자체의 확률 분포, 여기 이제 P5라고 쓴 것 텐데요. 이건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큰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이 통신 채널에서 우리가 Y1을 몇 번이나 받는지 Y2를 얼마나 자주 받는지는 송신을 X1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 X2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일단 Y1이나 Y2를 우리가 받은 시점이기 때문에 미지수에 해당하는 I랑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사실 이 자체 확률 분포는 우리의 큰 관심사항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문제를 풀 때는 토탈 프로바빌리티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만 이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에스티메이션 문제에서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다음에는 좀 더 라이크리후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라이크리후드를 제가 크게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아까도 잠시 썼지만 우리가 관측하는 옵저베이션 데이터 자체의 특징 또는 유사한 정도를 비교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라이크리후드라는 말이 사실은 유사한, 뭐 그럴듯한 이런 의미죠. 자, 주로 이거 어떤 경우에 쓰냐면 우리가 물체나 형태를 만약에 인식한다고 그러죠. 어떤 영상으로부터 얼굴이 누구 얼굴인지, 이게 자동차인지 자전거인지 뭐 그런 물체를 판별하거나 또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목소리, 음성의 발음이 아인지 어인지 뭐 이런 발음을 인식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는 얼굴이다 아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본적인 구조가 있어요. 영상에서 뭐 눈, 코, 입이 있을 거고 눈썹이 있을 거고요. 뭐 안경을 착용했냐, 뭐 머리가 있냐, 귀가 있냐 그런 것보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눈, 코, 입의 이 기본적인 구조가 얼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있으면 우리가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런 특징이나 이런 유사한 정도 그게 바로 이 대표가 되는 이 그림에서 나와요. 따라서 어떠한 일반적인 사진 영역에서 눈, 코, 입 같은 그런 모습들이 비슷하게 존재하면 그거와 유사하다라고 해서 얼굴이라고 우리가 이제 판별하게 될 텐데 이런 요 그림과 같은 이런 기본적인 얼굴 유형 이게 바로 라이크리후드예요.
지금은 확률로 주어진 건 아니고 그냥 2차원 영상으로 딱 주어져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라이크리후드 또는 라이크리후드 모델이라고 불러요. 이 라이크리후드 모델은 확률로 주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영상 같은 이런 신호 자체로 주어질 수 있어요. 신호 자체로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신호와 입력된 어떤 영상 영역이랑 두 개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측정해서 얼굴이다 아니다 라고 판별하는 거죠. 그런 유사한 정도를 비교하게 해주는 이런 기본적인 형태가 있고 그 유사한 정도를 비교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바로 라이크리후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음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아 발음하고 뭐 이 발음하고 그럴 때마다 이 시간축에서 뭔가 파형이 막 바뀌어요. 그런 바뀌는 파형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을 텐데 이 파형을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놔두고 마치 얼굴 영상처럼 우리가 어떤 임의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파의 형태를 그래프처럼 만들고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랑 가장 굉장히 비슷한 파형이네? 그걸 통해서 아 발음인지 이 발음인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패턴을 인식하거나 분류할 때 우리가 확률 모델이 아닌 그냥 그 자체, 기본이 되는 어떤 기준이 되는 형태 이 모양을 이용해서 우리가 비교해보고 유사한지를 측정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라이크리후드라고 불러요. 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판별하고자 하는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관찰과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모양인 거죠. 자, 두 번째 라이크리후드의 유형은 좀 전에 보였던 것과 같이 통신 채널에서 같은 그런 조건부 확률 분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조건부 확률 분포를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더 확장을 해보자면 당연히 사전에 학습하거나 관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확률 분포라고 했어요. 자, 특정하게 어떤 특징적인 확률 분포를 여러분들이 보통 구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초기에 설명했던 우리가 피부색의 컬러에 해당하는 어떤 확률 분포를 생각해 보죠. 보통 이런 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스킨이라고 생각하는 피부 영역의 화소 부분들을 뽑아서 그것들의 컬러 값들을 우리가 히스토그램 같은 형태로 해서 모델링을 해요. 확률 분포를. 그러면 그 확률 분포는 스킨이라고 하는 피부 색에 대한 확률 분포일 테니 이렇게 조건부 확률의 모양을 갖는 거죠. 여기 이제 바로 라이크리후드 모델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컬러 화소값 하나가 컬러가 스킨인지 아닌지를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전에 이렇게 표현이 된 확률 분포, 조건부 확률 분포를 가지고 그 컬러를 이제 이 확률 분포에 비교해 봐요. 그럼 컬러 값이 예를 들어서 1이라는 값이었다. 1이라는 값은 요 조건부 스킨이라는 조건부 확률에서 확률이 0.7이에요. 그럼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뭐 피부색이네 라고 이렇게 이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기준이 되는 거라고 했었는데요. 이 확률 분포 자체가 바로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부 확률이 바로 라이크리후드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옵저베이션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이게 스킨인지 아닌지, 이게 이제 우리의 정보고요. 스킨이냐 아니냐 그거에 해당하는 요것을 표현하는 정보죠. 이때도 요 스킨이 인포메이션 I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컬러 자체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옵저베이션이니까 여기 O예요. 그래서 I, O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확률 분포가 만들어지는 것, 아까 라이크리후드라고 했었죠. 자, 혹시 인공지능, 뭐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했다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고요. 뭐 이런 걸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이따 한번 들어보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딥러닝 같은 걸 통해서 패턴 분류를 해요. 그러면 시그모이드나 뭐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마지막에 레이어의 출력단의 값들을 정리를 하죠. 이 시그모이드나 소프트맥스의 값들이 의미하는 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어떤 입력을 넣었을 때 이 출력이 어떤 패턴, 어떤 물체 유형이 될 확률이냐, 그 확률을 쭉 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얼굴이라고 하는 영상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얼굴에 대응할 때 확률은 뭐 0.99, 그 다음에 자동차일 확률은 0.1이고, 자전거일 확률은 0.01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정한 얼굴 영상을 넣을 때마다 오브젝트별로
가능성에 해당하는 확률을 쭉 나타내죠. 물론 말도 안 되게 완벽하다라고 한다면 뭐 나머지는 0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확률적인 어떤 값으로 보통 출력해 주는 게 이런 이제 인공지능이든 뭐 머신러닝이든 우리가 이 딥러닝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출력 부분인데, 그 딥러닝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출력단의 0.1이든 0.9든 그런 확률적인 값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조건부 확률 분포예요. 어떤 의미냐? 만약에 얼굴인지를 인식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얼굴 영상을 다 집어넣어서 많은, 그러니까 수집한 많은 영상들을 집어넣어서 학습을 해요. 네트워크 모델은 만들어졌겠죠?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넣은 얼굴 영상은 얼굴을 판별하는 쪽에 확률값이 높게 나오고, 얼굴을 판별하지 않는 나머지 영역들의 확률값은 낮게 나오도록 확률 분포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 만들어지는 확률에 해당하는 값 분포가 바로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진 결과물이죠. 조건부 확률이에요. 즉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분류하고 인식하고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모델의 그 결과물은 기본적으로 라이크리후드에 해당하는 조건부 확률 분포를 학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지어도 돼요. 즉 라이크리후드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이제 바로 이런 이제 히스토그램 같은 확률 분포죠. 각각의 클래스마다 이 영상을 대입했을 때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확률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특정한 해당하는 물체 확률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영역에 해당하는 물체야 라고 우리가 이제 판별을 할 텐데, 어쨌든 이런 식의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떤 확률적인 이런 값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자체가 바로 조건부 확률이자 바로 라이크리후드라는 거죠. 입력된 정보, 얼굴이면 얼굴, 자동차면 자동차, 그런 게 주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확률 분포, 조건부 확률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전 학습과 관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런 걸 우리는 라이크리후드라고 하겠다. 결국 얼마나 기준이 되는 어떤 비교, 유사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들인데, 그걸 확률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 그 모양이나 형태 자체를 그대로 이용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여러 가지 추상적인 용어들을 다 개념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라이크리후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에스티메이션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였던 맥시멈 라이크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볼까요? 맥시멈 라이크리후드는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인포메이션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오로지 라이크리후드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용해요. 즉, 이 라이크리후드에 해당하는 확률 형태가 어떤 i였을 때 맥시멈이 되느냐, 그거에 의해서 가장 맥시멈 i에 해당하는 확률값을 가질 때 그 i를 여러분들이 디시전하는 거죠. 이게 맥시멈 라이크리후드예요. 한번 보죠, 얘를. 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이에요. 우리가 혹시라도 옵저베이션을 Y1을 받았다고 하죠. Y1을 받았으면 옵저베이션에 대응하는 인포메이션은 X1을 송신해서 Y1을 수신하는 경우와, 여전히 옵저베이션은 Y1이니까 이번에는 인포메이션 X2를 송신해서 Y1을 수신하는 경우, 이 두 가지의 라이크리후드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가 있을 거고요. 이 둘 중에 맥시멈이 되는 걸 찾으면 돼요. 인포메이션 모든 i에 대해서. 이렇게 i를 max라는 요 기호의 밑에 쓰면 모든 i들 중에서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x1, x2 두 개가 인포메이션이니까 모든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고정된 인포메이션 y1을 기준으로 확률 라이크리후드를 구하고 이 중에서 맥시멈이 되는 거. 우리 이그젠플에서는 이게 0.7이고 요거는 0.2였으니 아마도 y1을 받았을 때는 무조건 x1이다 라고 우리가 디시전 하겠죠. 자, 딥러닝 같은 걸 이용해서 물체 인식을 한다고 해봐요. 우리의 옵저베이션은 어떤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의 작은 영역, 그걸 패치라고 불러요. 그런 부분이 들어오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미지나 패치를 입력해서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서 뭔가 연산이 되면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의 노드들에서 뭔가 값들이 나와요. 아까 말했던 시그모이드나
같은 함수의 값에 의해서 뭐 0에서 1 사이의 값들이 쭉 각각의 오브젝트가 될 가능성이 쭉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 가장 맥시멈 확률을 갖는 값에 해당하는 오브젝트야 라고 그냥 딱 결정하면 끝나요. 라이크리후드만 이용하는 거니까. 음성에 대한 발음인식,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음성 파일, 어떤 하나의 발음 부분을 입력으로 받을 거고요. 그게 옵저베이션이에요. 그 음성 파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해서 막 분석했다고 치죠. 또는 아까 대표가 되는 뭐 아 발음과 이 발음하고 일일이 비교해서 어느 것이랑 가장 유사한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것 또는 뭐 맥시멈 확률을 갖는 것, 그쪽으로 우리가 디시전하면 끝나요. 이런 걸 우리가 맥시멈 라이크리후드라고 불러요. 이 맥시멈 라이크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되면 우리가 라이크리후드라는 기본적인 모델, 확률 분포, 이건 또는 유사하다라고 비교해야 되는 기준이 되는 대상, 이건 있어야 되고요. 그걸 갖고 비교하고 확률 값에 대응시켜 보면 끝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맥시멈 라이크리후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해요. 자, 이번에는 프라이어라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어라는 말은 사전에, 이전에 이런 뜻을 갖는 뭐 이제 용어인데요. 그 얘기는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대상 정보 신호 자체에 사전에 알려져 있는 정보, 그 확률 분포 이런 의미를 가져요. 하지만 사실은 이제 뭔가 사전이라는 단어라기보단 요 말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어떤 정보 신호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정보의 특징 또는 뭔가 제한된 조건, 이런 식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구 개발의 관점에서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자,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자, 이 프라이어 텀은 잘 보면 인포메이션이라는 신호 그 자체, 이 확률 변수 자체에 대한 확률만으로 되어 있어요. 옵저베이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 요 의미를 한번 보죠. 우리가 이그젠플이었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다시 보자면 관찰 데이터는 수신한 신호 Y1, Y2였고요. 구하려는 정보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송신했던 원본 신호 X1과 X2예요. 그렇다면 이 X1과 X2에 대한 관점에서 뭔가 이제 확률 분포가 생겨야겠죠. 자, 라이크리오드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정보 신호 i가 주어져 있을 때 그게 x였고요. 옵저베이션 y에 해당하는 녀석의 확률 분포, 그런 모양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거고요. 그럼 이제 결국 이 통신 신호에서의 시스템에서의 프라이어 확률은 무엇이냐? 인포메이션 자체의 확률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x1 자체의 확률과 x2 자체의 확률. 송신 측에서 이 두 개의 신호가 어떠한 식으로 발생하느냐? 이 확률 분포가, 확률 값이 바로 프라이어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라이크리우드와 마찬가지로 좀 더 확장된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프라이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사실 이 프라이어라는 건 우리가 베이전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프라이어를 내가 제대로 이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굳이 베이전 에스티메이션의 관점에서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라이크리우드 에스티메이션만 하면 돼요. 근데 프라이어라는 걸 내가 좀 더 독특하게 정확하게 잘 이용한다라는 관점에서 하려면 이제 우리는 이 베이전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또는 맵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자, 이 프라이어를 추정하는 어떤 정보 자체, 추정하고자 하는 정보 자체의 확률 분포 또는 특징적이고 제한적인 조건이다라고 제가 했었는데, 이거는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연구 개발하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이 정보 신호에 i에 대해 부여하는 뭔가 상식적이면서, 그 상식적이라는 건 누구나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잘 말이 되네, 뭐 이런 의미고요. 그러면서 그 정보 신호의 특징을 잘 담고 있는 그런 독특한 그런 조건을 우리가 프라이어에 집어넣어요. 이 프라이어가 굉장히 평범하고 특징이 전혀 없다. 그럼 사실은 라이크리우드만 가지고 에스티메이션 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저 프라이어가 적절하게 설정이 되면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하는, 에스티메이션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을 많이 보정해 주죠. 자, 이번에는 독특한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유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우리가 카메라나 라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물체 인식을 하면서 차가 움직인다라고 해보죠. 우리가 받아서 적용하게 되는 관찰 데이터에는 기본적으로 카메라의 영상 신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거리나 뭔가 이렇게 공간적인 정보를 추출하는 데 필요한 라이다라고 하는 뎁스 센서가 필요해요. 거리 센서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옵저베이션이에요. 그럼 우리는 저런 걸 가지고 인포메이션, 뭘 추정할 것이냐? 일단은 뭐 객체 판별만 얘기를 해보죠. 차선도 찾아야 되고요. 앞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지나가는 행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뭐 예를 들어 뭐 자전거 같은 게 있는지, 표지판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차선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다 동시에 실시간으로 판별하고 해야죠. 거기에 이제 뭐 거리 측정이니 뭐니 이런 것들 다 필요한데, 일단은 영상 신호에 대한 문제만 제가 일단 여기다가 간단하게 추정하고자 하는 정보로만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이크리후드에 해당하는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모양은 이렇게 인포메이션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을 때 옵저베이션의 확률 모양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전에 딥러닝 네트워크를 학습을 해서 각각의 뭐 차선이든 차량이든 사람이든 자전거든 이런 물체별로 판별된 어떤 확률 분포, 아까 잠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소프트맥스라든가 그런 함수의 출력 부분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값, 그게 바로 라이크리후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상 신호를 입력해서 했을 때 어떤 영상의 한 작은 영역이 사람이면 사람에 해당하는 소프트맥스 값이 제일 클 거고 나머지 부분은 0에 가까울 테니까 그런 확률 분포를 갖겠죠. 그런 확률 형태의 분포가 바로 라이크리후드고, 맥시멈 라이크리후드는 그 맥시멈 확률을 갖는 경우에 요 부분은 해당하는 오브젝트야, 물체야 라고 판별하고 끝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프라이어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연구 개발자가 부여하는 상식적이고 특징적인 추정 정보에 대한 조건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현재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러면 고속도로상의 도로변에서 우리가 자전거를 검출하거나 사람을 검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물론 이제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좀 더 기본적으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굳이 자전거, 사람 이런 경우는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적으니까요. 도로상에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이제 제외하자. 그러니까 확률이 0이다라고 일단 극단적으로 만들죠. 또는 심지어 고속도로에서는 신호등도 없어요. 따라서 이제 신호등이라고 하는 물체가 발생할 확률도 0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특정한 영역을 지금 임의로 입력을 했는데, 우리가 사전에 학습한 이 라이크리후드에 의한 네트워크 모델에 의해서 사람이 검출될 확률이 한 0.5쯤 나오고 나머지는 뭐 0.1이니 0.2니 나왔어요. 근데 자동차 뒷면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 같은 모양의 스티커를 뭐 붙인 거죠. 뭐 왕초보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심결에 어떻게 되나요? 사람을 검출한 것으로 나오죠.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그러면 뭐 급정거를 한다거나 굉장히 이제 차량 주행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프라이어를 설정하게 되면 현재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검출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면 지금 사람을 검출할 확률이 0.5고 자동차가 검출될 확률은 0.4면 0.5보다 0.4를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자동차가 검출될 확률이 실제로는 더 높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내가 판별하고자 하는 대상 또는 추출하고자 하는 정보의 조건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프라이어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차선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차선 같은 경우는 보통 검은색으로 그어진 경우는 실제로 도로상에 없어요. 이 차선이 이제 자율주행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될 텐데요. 검출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눈길을 가요. 하얗게 살짝 소복하게 쌓인 눈길을 차 스노우 타이어 같은 뭐 이렇게 바퀴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 눈길에 바퀴 자국이 날 텐데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에 가까운 줄이 생겨요. 우리가 그거를 만약에 잘못해서 차선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물론 이제 앞차가 지나간 자국을 쭉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차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또는 그냥 일반적인 도로, 약간 밝은 콘크리트 바닥 같은 도로에 타이어 미끄러진 자국이 있어요. 그런 자국이 생겼을 때 그거는 이 타이어가 눌려가지고 검은색 줄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약에 선처럼 생겼다고 해서 차선이라고 인식해버리면 거기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차선에 이러이러한 제한된 조건을 부여하면 비록 차선처럼 생겼지만 학습 모델에 의해서 그런 식의 특정인 제한적인 것들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물론 검은색에 해당하는 차선은 절대 없으니까 우리가 학습할 때 그런 것들을 넣어서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라이크리후드를 모델링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모두 다 고려해서 집어넣고 학습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대상의 프라이어를 설정해서 넣게 되면 라이크리후드가 높다 하더라도 프라이어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지는 베이지언 에스티메이션, 맵 에스티메이션 관점에서 확률이 낮아져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프라이어를 이용하는 것, 이게 베이지언 에스티메이션이고 맵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맵 에스티메이션의 관점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제 여전히 인포메이션 정보가 맥시멈이 되도록 이 포스티어리어 정보, 포스티어리어라는 이 확률 값을 우리가 구할 텐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분모에 해당하는 옵저베이션 자체의 확률 분포는 i라는 미지수랑은 상관이 없으니 뺐고요. 결국 이 분자에 해당하는 두 개의 확률이 동시에 곱해지고 이 프로덕트 형태로 만들어진 확률의 값이 어떨 때 맥시멈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i를 추정하는 거죠. 맥시멈 라이크리후드는 이것만 이용하는 거고요. 베이지언 또는 맵 에스티메이션은 이 프라이어에 해당하는 것까지 이용해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독특한 경우들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리긴 했지만, 이 PI가 굉장히 작다? 그럼 라이크리후드가 크게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바로 이 맵 에스티메이션에 속하는 거죠. 그러한 이그젠플들을 이제 우리가 다음 채널 커뮤니케이션에서 예제에서 한번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부분들을 이제 앞에 맥시멈 라이크리후드랑 비교하자면,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옵저베이션이 y1이었다? 그러면 라이크리후드는 그냥 요 x1을 송신했을 때 y1과 x2를 송신했을 때 y1의 확률값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x2에 해당하는 요 프라이어, 이렇게 각각 x1에 해당 프라이어가 곱해지는 거죠. 이 곱한 확률의 값이 어디가 더 맥시멈이냐를 가지고 디시전해요. 딥러닝으로 물체를 인식할 때 이미지나 패치를 옵저베이션으로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소프트매스 펑션에 의해서 나온 마지막에 해당하는 결과 확률값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물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작아, 뭐 그런 식의 프라이어 설정된 거를 이용해서 같이 곱하고 그 곱한 총 확률의 형태가 어디가 미니멈이냐 맥시멈이냐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음성 파일도 마찬가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라는 발음이 나올 수 없다? 만약에 뭐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프라이어를 설정해 놓고 우리가 함께 이 연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 정합 여부는 라이크리후드만 하는 것이고, 또는 네트워크 모델만 가지고 확률 값을 판단하는 것은 라이크리후드인데, 거기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에 맞게 프라이어를 설정해요. 참고로 이제 음성 인식과 관련된 것들은 시간적으로 뭔가 문맥에 맞는 발음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LSTM이라고 그래서 이전에 일정한 길이만큼에 해당하는 샘플들을 쭉 같이 연동해서 학습을 하죠. 그런 게 일종의 약간 프라이어 같은 모델의 학습 구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이런 개념들을 단번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맵 에스티메이션과 프라이어 뭐 이런 관점에서 베이전 모델을 이용하는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요 강의 내용에서 좀 장황하지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께 정리를 하자면,
일단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은 확률적인 접근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어떤 정보 신호를 확률 변수로 설정해서 주어진 옵저베이션 데이터로부터 이제 구하는 과정. 이게 이제 확률적인 에스티메이션인데, 일반적으로는 정보값들 중에서 최대 확률을 갖는 경우가 우리의 선택, 디시전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 크게 두 가지로 맥시멈 라이크리후드와 맵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두 가지 컨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고, 이 맵 에스티메이션에 해당하는 영역이 바로 베이전 룰을 이용한, 베이전 테오렘을 적용한 베이전 에스티메이션 또는 베이전 인퍼런스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라이크리후드와 프라이어라는 두 개의 형태로 이렇게 포스티어리어 프라버빌리티가 주어질 텐데 분해되는데요. 이 분해될 때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 프라이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이 베이전 에스티메이션의 핵심적인 결론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내용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베이전, 프라이어, 라이크리후드 요 3, 40분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어쨌든 여러 번 반복해서 예제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다 보면, 그리고 앞으로 연구개발의 관점에서 논문이라든가 다른 내용들을 더 이제 접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개념이 잡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런 프라이어와 라이크리후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